예, 안녕하십니까. 패스랜드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교를 강의하는 송우석입니다. 자, 그럼 첫 시간이죠. 기본 강의 첫 시간 저랑 같이 들어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이제 하는데요. 자, 총론서부터 이제 강의를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총론 파트 들어갑니다. 자, 기본 강의 총론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총론 파트는 여러분이 문제가 나온다면은 총론에서는 우리가 시험 문제 총론에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부동산의 정의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은 제가 이렇게 할게요. 부동산의 정의는 거의 안 나오거나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되고요. 만약 나온다면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부동산 개념에서 문제가 한 문제가 거의 배정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부동산의 우리가 분류입니다. 부동산의 분류. 그래서 부동산의 분류가 토지 분류하고 보통 주택 분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용어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간혹가다 주택 분류까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에서 시험지가 나와요. 특성에서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오고,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속성. 부동산의 속성은 나온다면은 아예 안 나오거나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체크를 한다면 부동산 개념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다음에 부동산 분류, 그다음에 부동산 특성, 이 세 가지가 가장 주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강의를 들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빠른 시기에 빨리 합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 두꺼워요. 굉장히 기본서가. 저도 이제 기본서 써봤지만은 두꺼운 책을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십시오라는 것만.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학의 체계, 첫 번째 보시면 챕터 1에 제1절에 부동산학의 체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라는 것만 잡으세요. 자, 일단 부동산학의 정의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김영진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김영진 교수님께서. 그래서 1970년대 처음에 부동산을 가져오면서 정의가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미적 쳐보세요.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자, 능률화를 하자는 것은 잘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연구 목적입니다. 목적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그 능률화의 원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리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론을 얘기를 해요. 이론. 그래서 과학성을 얘기하고요. 과학성. 그 다음에,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술은 실무를 얘기를 해요. 실무. 그래서 기술성을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이론만 하신 분은 손가락 빠실 분이고요. 실무만 하시겠다는 것은 떴다방 하실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론을 한 다음에 실무에 뛰어들어야겠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성과 기술성을 다 지켜야 되고, 그 다음, 거기 보시면은 종합응용과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단순 순수과학하면 안 돼요. 단순 순수과학하면 X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학문을 그대로 적용시킨 게 아니라 여러 학문들을 응용한 종합응용과학이라고 합니다.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가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어떻습니까? 이론이 추상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경험에 의해서 좀 더 구체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입니다. 부동산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도 연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를 해요. 근데 또 규범과학이다. 법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김용진 교수의 정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시면은 이창섭 교수는 김용진 교수가 얘기한 부동산에 대한 그 활동이라는 자체를 현상과 활동을 나눴어요. 연구 대상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하실 때 현상을 알고 활동을 해야겠죠. 현상을 인식하고 활동을 한 다음에 법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응용과학이라는 것은요. 종합응용과학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라는 법경기로 이제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자한테, 매도를 합니다.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법을 지켜야지. 그럼 법률적인 측면은 자, 개인과 개인 간의 법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계약서 이행을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민법이 사법이죠. 사법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용도에 대한 제한을 합니다. 용적률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용적률의 제한은 공법이죠.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공법이고요. 자, 경제적은 돈이 돼야 돼요. 돈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넘기려면 자, 수요 공급을 알아야 됩니다. 수요가 많으면은 가격을 올리고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경제학을 가지고 우리 학문에 접근시켰고요. 마케팅 경영학 팔아먹어야 되죠. 분양대회가 맡겨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이라는 자체는 자, 기술적은 토목이나 우리가 건축학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법경기의 3대 측면으로 복합 개념을 봅니다. 자, 복합 개념에 대한 부동산을 봐서 세 가지를 봐요. 법, 경기. 자, 두 가지로 본다면 이따 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볼 건데 무형과 유형이에요. 자, 유형은 형태가 있죠. 우리 눈에 비치는 겁니다. 근데 법과 경제는 안 비치죠. 자, 예를 들어서 저쪽에 있는 건물이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그럼 이거는 기술적인 유형적 측면이고요. 자, 안 보이는 무형은 저게 가격이 얼마인지 그도덕적이 돼 있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법경기로 따진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수 과학이 아니라 종합운용 과학이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은 4번은 거의 출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이 안정근 교수에서 토지와 토지상해라는 것은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게 토지상이에요. 밑에 보시면. 그래서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것은 도로와 같이 다른 토지와 다른 토지에 연결이 돼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자, 항구적에만 동그라미 치우세요. 일시적이 아닙니다. 항구적이라는 거. 그래서 토지 계량물이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출물을 기술하고 있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연구 목적은 밑에 가시면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부동산을 능률화시키는 거고요, 활동을. 그 다음에 이제 학문적 성격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밑에 2번에 학문적 성격에다 별표 쳐놓으세요. 단순 순수 아닙니다. 종합 응용과학이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고 추상적이 아니라 경험이다. 네,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우리가 그 핵심 정리의 복합 개념이 3대 측면과 2대 측면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3대 측면은 법경기가 되고 2대 측면은 유형과 무형이다. 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자, 여기는 이렇게 건질 거 없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의 접근 방법의 핵심 정리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가볍게 봅니다. 가볍게 보시면요. 자, 어떻게 보시냐면, 자, 우리가 거기 보시면 분산식, 중점식, 그 다음에 종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면요. 그냥 사법이면 사법, 부분적,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분산식은 자, 개별학문적, 개별적, 부문적이라고 했죠. 그것만 체크하시고요. 아니면 법률적이면 법률, 경제적이면 특정 측면으로 들어가는 게 중점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합식이 좋죠. 왜냐하면 종합식이 시스템적 사고방식으로 여러 학문들을 종합했고, 그 다음에 2번에 종합식 방법에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의 이론을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킨 건 뭐니? 그럼 종합식 찍으시면 됩니다. 법 제도적은 공적 주체의 개입을 전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의사결정은 굵은 글씨, 사적 주체의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투자, 개발, 금융, 굵은 글씨 위주로 가세요. 그 다음에 행태는 행동과 태도입니다. 인간적 요인에 부동산 행태를 찾아서 우리가 마케팅 분야 같은 데 팔아먹어야 되고요. 현상학적은 모든 것을 인간 내면에 둡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지가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의 지도 인형도 자,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는데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험 문제에 이제 한번 나왔었는데 이렇게만 잡아보세요. 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인데 우리가 일반적 이념입니다. 그 나와 있는 게 자, 효율성, 형평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용을 잘하자는 것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그래서 사적 주체가 중심되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 강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근데 분배를 잘하자는 건 틀려요. 분배를 잘하자는 것은 형평성을 얘기합니다. 자, 형평성은 나누자는 거죠. 그럼 이건 공적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공공부분에서 강조되죠. 공부분.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보실 때 효율성은 이용,
민간 부분, 그래서 밑에 2번이 시험지에 나왔었어요. 민간 부분은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이 중요해진다고 나왔다는 거. 형평성 갑니다. 분배고 공공 부분이고, 자, 이거는 공공 부분에서 강조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공공은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지녀야 되고요. 근데 조화롭게 가는 게, 자, 공적을 한다고 해서 사적을 침해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법의 테두리, 활동의 범위를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만 체크하세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 이념도 복합 개념이 가냐면 공익과 사익의 상충함은 공익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제 보는 거고요. 효율적 관리는 최소의 비용과 최대 효과예요. 돈이니까 경제적이고, 공간 가치도 개발 위주로 가고요. 환경은 보존으로 가니까 눈에 보이니까 기술적이다. 그리고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돼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2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연구 대상이 있어요. 연구 대상과 연구 분야가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자, 활동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집 앞에 쓰레기가 벌어져 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거든. 부동산 현상. 하나의 정적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정적인 연구 대상이고, 그러면 우리가 미아원 아저씨가 와서 이걸 쓸거든요.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동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우리가 현상이라는 자체는 부동산으로부터 야기된 여러 가지 법칙성을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시험에 나왔던 거는, 화산이 폭발한 거는 밑에서 누가 불질러서 폭발한 게 아니잖아요. 지가 알아서 폭발한 거니까. 자연현상은 부동산 현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죠. 그래서 기업법만 체크하세요. 법경기라는 자체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겁니다. 현상을. 그 다음에 디귿은, 부동산 현상은 인간이 투기하면 땅값이 올라가는 집가고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요. 활동에서도 발생되지만 부동산 본질로서 토지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활동입니다. 자,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주체예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의 행위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부동산 현상과 활동에서는, 현상은 부동산이 야기되는 거고,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활동에는 주체가 중요합니다. 공적이 하면 제1섹터, 정부 지자체 공사고, 조합이나 개인 기업은 2섹터, 사적이고, 합치면 제3섹터죠. 그 다음에 소유 활동은 내가 소유한다, 사용가치 측면에 채용으로 가야 되고요. 거래 활동은 교환하기 때문에 거래 질서로 가야 된다.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활동의 그 주체에 따라서 공적이 하는 것은 관리, 규제, 보조, 과세고, 사적하는 게 개발, 중개, 관리잖아요. 평가. 전문협회, 우리가 여러분들 중개사 따시게 되면 협회에 가입하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적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분야도 기초 분야는 이론이에요. 법을 알아야 되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결정을 하기 전에 지원을 받죠. 지원 분야는 상담, 평가, 관리, 마케팅이 지원이고, 결정은 따라보세요. 투계금. 투계금은 투자, 금융, 개발이 결정 분야예요. 그래서 결정 지원 분야 아닌 거는 투계금, 이렇게 해서 결정 분야다. 이렇게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정책도 하나의 결정 분야에 들어갑니다. 그 참고하시면 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한번 떴어요. 떠가지고, 자, 우리가 능률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 빨리빨리 하자는 거죠. 그래서 능률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자, 우리가 소유 활동을 할 때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소유한다. 내가 강남역 사거리에 땅을 샀다. 상가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거래 활동을 했다. 그 거래 질서 확립을 지켜야겠죠. 이런 거는 안정성이 아니라 능률성에다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 보시면은 이보분 연표분이라는 것은 잘 안 나옵니다. 이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담당했던 게 이제 기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기계로 하는 거고요. 운반하는 거. 자, 근데 포크레인 같은 거는 이제 파는 것은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기계로 하는 게 보조기고요. 분담은 분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결은 이제 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안건이 생기면 서로 연결해서 가고, 표준은 표준화 규격화하고, 분발은 이제 적극성 있게 가자는 거죠. 잘 안 나옵니다. 안정성 갈게요. 안정성. 안정성은,
자, 이거와 이건 서로 상호 견제 관계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금매물로 싸게 나왔는데 너무 빨리빨리 사면은 능률성은 높아지지만 안정성이 저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률성과 안정성 상호 견제 관계라만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이 한번 나왔었는데 경제성은 돈 버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 수익,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 효과 뭐 이런 것들 나오면 경제성 찍고요. 자, 우리가 특정 주체에 의한 거래면 안 돼요. 공정해야 되죠. 그래서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밑에 특별 원칙이라는 건 이제 감정평가와 권리 분석의 특별 원칙에는 어떻습니까? 경제성의 원칙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다 능한은 다 들어가요. 전달을 의뢰인한테 잘하고 합리성 있게 해야 되고 권리 분석은 증거지 밖에서 탐문을 다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표준 보충학습이에요. 여기는 뜹니다. 별표 쳐놓으시는데. 자, 우리가 지금 중분류가 보시면 부동산업을 임공서 이렇게 보세요. 임대업, 공급업, 서비스업. 소분류는 임계공, 간중평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임대업, 개발업, 공급업, 간중평, 관리업, 중개업, 감정평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임대업은 주거비주고 기타, 개발공급도 주거비주고 기타였는데 관리업은 기타라는 게 안 들어갑니다. 중개, 감정평가업은 자문 및 중개업은 자문이 붙고요. 평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자, 관리사, 중개사, 평가사는 공인 자격증이 있거든요. 넘겨보시면은 길잡이 문제에 보시면 4번에 우리나라에 아직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은 속하지 않아요. 2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128페이지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화입니다. 자, 과학성은 이론이고 기술성은 실무예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익과 공익 중에서는 공익을 강조하지 말고 사익과 공익을 조화롭게 가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은 감정평가를 봤을 때 평가사가 가장 전문성이 높죠. 그래서 평가사가 평가하면 3차고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가 평가하면 1차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가 평가하는 것은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니까 2차다. 3차가 제일 수준이 세죠. 술도 3차까지 맞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론 수준이나 주의 의무 이런 것도 이제 간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윤리성은 사회성과 공익성이 요구되고 높은 직업윤리가 되고 고가이기 때문에 자, 중개업자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의뢰인도 이 윤리를 지켜야 된다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윤리에서는 고용윤리와 조정윤리만 보세요. 자, 고용윤리는 자, 여기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것들만 얘기합니다. 자, 중개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럼 중개업자와 종업원의 관계가 우리가 고용윤리라고 그래요. 자, 고용윤리라는 것은 조직 내부에 대한 거예요. 조직간이 아니라 조직 내부입니다. 그래서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에 대한 우리가 관리해요. 그래서 이 고용윤리라는 것은 내 종업원이 해당 윤리 규정이나 업무 규정을 준수할 때로 나한테 책임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이거는 이제 종업원과의 관계다. 그래서 회사, 기업 내부 조직의 구성원이라고 해서 조직윤리 찍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고용이고요. 자, 조직윤리는 업자와 업자입니다. 중개업자 간에 서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해를 끼치면 안 돼요. 불리한 것을 이제 결과를 빚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업자가 조직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조직 내부의 구성원이 아니라 조직 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의 경쟁을 하자 경쟁윤리라고 얘기하는데 부동산 업자 간에 서로 지켜야 될 윤리는 조직이다. 그것이 동업자는 다른 공인중개업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체 조직원이라는 건 이제 이 협회 같은 걸 얘기를 하죠. 서비스는 의뢰인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의뢰인과 이익을 옹호하고 비의뢰인,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시키고 공직은 일반 공중과 자, 부동산 윤리의 규제를 봤습니다. 자율적 규제와 법률적 규제가 있는데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양자를 우리가 절충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중개업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사람에 대한 활동이 대인이고 물건에 대한 활동이 대물이라면 둘 다 다예요. 그래서 인간이 주체고 대인 활동이고 그 다음에 객체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대인과 대물 활동을 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 활동은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임장 활동도 부동성 때문에 내가 직접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물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면 책임 소재가 생기고, 배려의 장기성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영어 속성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래 가니까. 그 다음에 공간은 3차원 공간이라는 게 수평, 공중, 지하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아, 교수님, 왜 이렇게 빨리 나가요? 라고 하는데, 여기는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냥 들어보시면, 자, 여기는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십시오. 여기는 단순, 순수가 나오면 안 돼요. 종합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 그 다음에 추상적이 아니라 경험과학, 요것만 잡으세요. 잡으시고, 아까 법경기라는 자체는 또 요 다음 파트에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2파트,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강의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제가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나 뜬다 그랬죠. 자, 이건 무조건 뜹니다. 부동산 개념. 여기를 강하게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개념. 그래서 독학 개념으로서 법경기로 따집니다. 그래서 법률, 경제, 기술인데 여기가 출제 빈도가 제일 높다고 봐야 돼요. 여기 위주로 좀 봐달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본다는 건데, 자, 토지도 하나의 부동산이에요. 자, 이것을 법경기로 우리가 보자는 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올해도 이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 위주로 이제 한번 가시는데, 세 가지예요. 법률적 개념으로 볼지, 아니면 경제적 개념을 볼지, 아니면 기술적 개념을 볼지, 요것만 이제 시험 문제 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술적이라는 자체가 물리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지만은 좀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이거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이제 그 2번에 물리적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거기 건물이 있고 사람 눈이 있죠. 그죠? 그 밑에. 자, 물리적 개념이 기술적 개념입니다. 유형과 무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대 측면은 법경기고 2대 측면은 유형과 무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건 유형이고요. 자, 이건 무형이에요. 유형. 자,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토지는 하나의 자연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자연, 위치 이런 게 나오거든요. 토지는 하나의 자연물이고요. 공간이 있어요. 공간에 이제 3차원 공간이 있다고 배우실 거거든요. 수평, 공중, 지하. 나중에 다 배우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공간이기도 하고, 하나의 자연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의 자연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자연으로 이제 봐서. 토지도 하나의 자연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또 하나의 자연 환경이죠. 환경을 보고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다 틀리거든요. 자, 이건 기술적이에요. 그죠? 다 눈에 보이는 거죠. 자연, 토지는 자연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경제적은, 자, 넘겨보시면은, 자, 경제적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은 오래 가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있고요. 우리가 자산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라는 것은 토지는 사놓게 되면은 자본 증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본 증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예요. 요게 뜨는데 생산 요소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한다는 게 나왔어요. 대답하면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자, 건설회사가 토지 위에다가 주택을 생산하려고 택지를 구입합니다. 그럼 얘는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산 거거든요. 생산재이기도 해요. 근데 얘가 그냥 갑이라는 기업이 건설회사가 휴양지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건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거기 보시면 경제적 개념에 좀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3번하고 4번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3번에 토지는 생산재입니다. 노동과 자본.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토지, 노동, 자본이거든요. 그러면 토지도 하나의 생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산재이기도 하다.
뭐 파생적 수요 이런 것들은 아직 보지 마세요. 나중에 뒤에 수요 파트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생산재이지만 유락 공업용 같은 경우는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재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이라는 것도 내답하면 상품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봐서, 자, 이거는 좀 야매로 들어갈게요. 제가 편법을 이용한다 그랬죠. 자, 경제적은 COC 들어갑니다. 자산에 CO 들어가고요.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CO 들어가거든요. 자, 근데 자본이라는 것도 자산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자본에다가 체크하세요. 자산과 자본. 자, 나중에 투자론에서 자산이라는 자체는요, 자기 자본하고, 자기 자본은 지분이에요. 자본은 내 돈이죠. 그 다음에 타인 자본도 들어갑니다. 타인 자본이 부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1억이고 얘가 1억이면 얘가 2억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본도 자산에 포함이 된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COC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매로 한번 갖고 가보세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재밌는 게, 자, 공간, 자연, 환경, 위치는 COC에 안 들어가요. 그럼 물리적입니다. 유형적. 나중에 이제 그 책의 기출문제를 보시면, 자, 환경에 나왔어요. 환경은 경제적이다? 아니죠. COC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자연 같은 것도 경제적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내가 요거 이렇게 한번 보자. 그래서 물리적과 경제적을 이렇게 나누세요. 이게 염리 편법이에요. 그 다음, 법률적인 측면이 이제 시험 문제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 쪽은 좀 천천히 가볼게요. 자, 법률 쪽은 법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법에. 자, 그래서 우리 민법 제99조 제1항에, 자, 민법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정착물.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토지도 부동산이라는 게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봅니다. 그냥 눈으로 쳐다봐서, 이거 자연이다. 비치면 기술적 유형이고요. 자, 눈을 감더라도, 이거 돈 되겠다. 자산은 경제적이에요. 이거 법에 나왔다? 법률적이죠. 그래서 이제 법률적이라는 자체를 구체적으로 갈게요. 법률적을. 그래서 법률적을 조금 강하게 가겠습니다. 그럼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법으로 보기 때문에 법률적은 나중에 책을 이제 우리가 보면, 자, 민법에서 나온 것은 협의의 부동산까지만 얘기해요. 자, 법을 좁게 볼 수 있고 넓게 볼 수 있거든요. 협의는 좁게 본다는 얘기예요. 좁게. 그래서 민법까지만 얘기합니다. 근데 광의는 넓게 보는 거죠. 광의 부동산은 넓게 봅니다. 넓게 봐서, 자, 우리가 협의도 들어가고요. 협의의 부동산도 들어가고, 여기다 의제 부동산을 넣어요. 의제 부동산. 의제 중부동산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법까지는 협의예요. 근데 광의는 민법도 들어가지만, 자, 의제 부동산에 개별법이라는 게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면, 자, 우리가 자동차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동산과 부동산이 있어요. 여기 갖고 계시는 볼펜이 동산이고요. 집에 있는 주택이 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공시한다는 것은 함께공 보이시 알리는 거거든요. 그럼 공시 방법이 틀린 게, 여러분 열심히 쓰고 계시는 볼펜이 여러분께 맞죠? 점유로서 끝납니다. 근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돼요. 서류를 남겨야죠. 기록 올린다. 그래서 공시 방법이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볼까요? 자동차는 움직이니까 동산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점유한다? 내가 갖겠다 하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여기 불안해서 이 자동차를 안방까지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자동차는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얘는 동산이지만 부동산에 준해서, 의지해서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도 등록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간주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협의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만 얘기하고 강의도 들어가는데, 자, 의제부동산은 협의에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계율법이니까 광의만 들어간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밑에. 자, 우리 법률적 개념은 협의와 강의가 있어요. 근데 협의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그 밑에 나와 있는 건 나중에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공간에서 할 테니까 넘기시고요. 자, 중요한 게 이제 광의입니다. 광의는 협의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에 중부동산을 포함시킨 거죠. 그래서 광의로 볼 땐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한 것이 아니며 비정착물인 자동차도 들어가죠. 중부동산이니까. 그럼 밑에 우리가 여러분들 중부동산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부동산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이제 간다면,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중부동산이라는 게 핵심 정리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었어요. 자동차는. 그래서 법률적 특별법, 개별법입니다. 다. 이게 민법이 일반법이고 특별법이 개별법이니까, 자, 상충하면 또 특별법이 힘이 세겠죠. 등기 등록 등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겁니다. 의제부동산이에요. 그럼 우리가 중부동산도 자동차도 소유권, 저당권의 대상이 되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중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게 있냐면, 이때 보시면은 우리가 동산에는 선박은 선박 등기법이 20톤 이상,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에 다 저당권이 설정이 가능하며, 이 저당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산의 일체로 된 부동산의 집단은 공장재단이라는 것은 공장재산의 집단입니다. 공장은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있죠. 기계도 있고. 그래서 공장 및 강업재단 저당법이라고 하셔야 돼요. 좀 약간 그 내용이 좀 잘못됐죠. 공장저당법과 강업재단법. 그래서 보고요. 어업권은 수산업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인데, 그래서 이 어업권은 중물권으로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준용을 한다는 거죠. 갖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임목은 임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유권 보존됩니다. 자, 이건 이제 민법이나 이런 걸 좀 배우셔야지만 오니까 그냥 지금 여기선 그렇게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에 가시면 협의부동산과 강의부동산에 어떻습니까? 지금 협의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얘기했고요. 그 내용이 강의부동산은 협의에 중부동산을 합친다 그랬죠. 특별법이고요. 자동차, 선박 20톤 이상, 건설기기, 항공기, 공장재단, 강업재단, 임목, 어업권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보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 토지 정착물로 들어갈게요. 물론 지금 나와 있는 그 해설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독립정착과 종속정착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강의부동산 밑에 박스 핵심 정리 위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그럼 그 정착물이라는 것은 민법에서 나온 거죠. 민법. 자, 그래서 우리가 그라는 것은요, 그녀가 아니라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시적 하면 틀립니다. 자, 일시적이 아니라 항구적, 그 다음에 영구적,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로 나눠요. 우리가 민법에서 얘기하는 거와 학교론적인 측면이 있는데, 자, 들어간다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민법에서는 토지 정착물 얘기를 해요. 토지 정착물. 자, 그래서 이 건물하고 공작물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면 건물은 토지와 별도 등기가 됩니다. 별도 등기가 되기 때문에, 자, 별도 등기가 된다. 그러면 토지의 하나의 독립물이에요. 독립물. 독립성이 있죠. 근데 우리가 공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공작물은 별도 등기가 안 돼요. 자, 우리가 담장이나 축대를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죠. 그래서 토지의 일부가 되어서 따라갑니다. 같이. 그래서 종속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눈다는 거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박스에 보시면은 토지의 구성물이 되는 경우 종속정착물이 아스팔트와 담장, 수목은 토지 일부예요. 근데 별개로 독립된 것은 어때요? 건물 그렇고요. 자, 이 명인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무의 표차 같은 걸 이제 표시하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독립된 걸로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자, 미분리 과실도 수목으로 분리되지 않는 과실, 타인 토지에 경작된 성숙된 농작물,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간다. 그렇게 줍니다. 그
그다음 이제 토지정착물이라는 자체가 나오죠. 토지정착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우리가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우리가 2강에서 뵙도록 하죠. 좀 쉬었다 가시겠습니다.